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이 지기현의 판결을 받아든 윤석열, 구치소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고 하죠. 윤어게인 세력이 환호를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만 살짝 웃음을 보이고 그냥 무표정했다. 무표정일까? 이 무표정이 아니라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 윤석열인데 얘가 항소 포기를 한다? 항소 포기를 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아직까지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항소 포기하겠다는 거야? 너 항소 포기한다는 거니? 라고 볼 만한 그런 언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어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이른바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죠.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그 입장문을 변호사들이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자, 그 내용이 참 엿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윤석열이가 그랬대. 계엄은 구국의 결단이고 국민의 좌절, 고난에 깊이 사과한다. 계엄이 고난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이제 이게 사실 내란이에요. 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하면은 내란이에요. 계엄은 구국의 결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임하여서 병력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계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잖아요. 연평도 포격 사태,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 굳이 계엄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지언정 일단 선포할 요건은 되는 거예요.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거니까.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그래서 중국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특히 서해상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아주 급증했다. 거기에 갑자기 북한군의 이 동태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시 사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그래서 계엄 선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에 의한 거야. 근데 구국의 결단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게 이미 내란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응? 윤석열이 얘는 지금도 자기 자신이 내란이라는 걸 자꾸 자인하고 있어. 지기현이는요, 계속해서 구국의 결단이 있다는 소리만 가지고는 해당 사항이 없고 국회로 쳐들어갔어야 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로 안 쳐들어갔다 하더라도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을 했으면 그게 이미 내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계엄은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치가 수독되고 군인들이 총칼로 정치하는 군정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이거는 헌정이 중단되는 거예요. 민주 헌정이 중단되는 겁니다. 민주 헌정을 중단시킬 필요는 절대 없죠. 근데 다만 전쟁이 난 경우, 그래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 경우라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만 민정이 폐지되고 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체적 요건을 못 갖추고 절차적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민정을 군정으로 이양하는 그 자체가 내란이에요. 그죠? 민주정치를 스톱하고 군사정치로 넘어간다? 이 자체가 이미 내란이잖아. 근데 그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내란이지. 이미 여기에서 내란이 되는 겁니다. 지기현이는 이 새끼 또라이 새끼야. 내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새끼는 판사를 시킬 게 아니라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되지. 판사들도 아오지 탄광에 한번 갔다 와야지 얘네들이 내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할 거야. 그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까요? 아니면은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대로 어디 백령도에 가서 한번 폭사를 한번 시켜버릴까요? 참. 아무튼 윤석열이는 반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좌절에 고난 깊이 사과한다.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지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다행스러운 건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렸다.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죄송하다 이 말이죠. 항소를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항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이 입장문에서 보듯이 윤석열은 지금 현재 반성이 전혀 없어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이게 문제였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실패한 게 잘못이야. 이런 태도죠. 참. 이런 새끼를 보고 우리는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윤석열은 이래서 개새끼야. 그러면서 이거 재판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재판하는 판사 꼬라지 보니 항소 안 하는 게 낫겠다. 항소 포기하나 그래서? 왜 항소를 포기하지? 아니 대법원까지 가면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항소를 포기하지? 자, 근데 여기에 사실은 엄청난 꼼수와 법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지기현이가 이 윤석열이가 도망갈 수 있는 혹은 윤석열이한테 무죄를 선고해 줄 수 있는 구멍을 많이 파놨잖아. 항소심에서 좀 더 파고 대법원에서 또 파면 윤석열이를 빼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항소를 포기한다 그러지? 왜? 자, 여러분 이게 법기술이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근데 이걸 법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윤석열의 궤변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건 뭐야 이거? 윤석열이 지가 한 행동을 말하나? 윤석열이가 이재명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이재명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지 장용진도 죽이려고 했어요. 야,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제 주변을 조금씩 조여온다는 걸 제가 몇 번 느낀 적이 있어요. 검찰이 한 서너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수사를 진행해 저를 표적 삼아서 수사를 쫙 몰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실 쯔양 사건이었어. 저는 쯔양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누구가 쯔양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있었어. 제가 그 사람하고 좀 가깝게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쯔양으로 얘기에 좀 얽어매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그 스카이데일리인가 거기에서 분명히 저를 표적으로 저를 기사로 쓴 것 같아요. 딱 내 얘기를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야 검사들이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전화가 왔어요. 형, 스카이데일리인가 여기에서 이런 기사가 났던데 이거 형 말하는 거지? 예, 또 있어요. 저기 대장동 재판을 하는 와중에 그때 누군가요? 위증으로 처벌받은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위증하신 분, 그분하고 좀 가까워요. 교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거쳐서 저랑 이어지기도 하는 거지. 직접은 전혀 모르지만. 그래서 검찰이 뭐라고 그림을 그렸느냐. 위증 사건의 배후가 장용진이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몰고 들어오고 있었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이제 중간다리로 조사를 받는 분이 정말 끝까지 검찰과 맞서 싸웁니다. 단식까지 해요. 그래서 검찰의 억지 수사를 막습니다.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겠지? 근데 그 회유 협박이 안 넘어간 거야. 저한테까지 결국 오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또 있어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당시에 뉴스버스 이쪽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뉴스버스에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 2명이 저랑 아주 가까운 기자였어요. 걔네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일부 언론에 슬슬 흘린 내용을 보면은 저와 가까웠던 기자 2명, 그들이 오보를 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 배우가 장용진이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걸 기사로 썼더라니까. 그 기사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다 그런 검찰의 그림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어쨌거나 윤석열이가 저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뭐시라? 참, 뭐시 어쩌고저쩌? 반대파 제거와 숙청의 계기로 삼어? 야, 아우 새끼가 진짜. 참. 자, 하여튼 이런 개소리를 쭉 늘어놓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궤변입니다. 참. 진짜 웃기는 거는 뭐냐면 지기현이가 윤석열의 계엄, 그 계엄의 진정성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지기현이가 개소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기현이가 윤석열의 진정성, 계엄의 진정성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그런 게 있었나? 자,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는 법치주의가 바로 선 뒤에 내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무슨, 아니, 지가 계엄을 해가지고 내란을 저지른 놈이 무슨 법치주의를 운운합니까? 내란 일으킨 새끼가 무슨 법치주의를 운운해요? 이거 개소리죠.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아무튼 윤석열이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나 항소 포기할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할까?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극우 세력에 대한 선동을 멈추진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기현이는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했다는 등,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극우 세력, 그러니까 전환길 같은 놈들이 설쳐달라.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에 대한 선동, 혹은 집결 호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윤석열이는 지금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할까? 이렇게. 왜 항소를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자, 윤석열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그래서 나 항소하지 말까? 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항소 포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항소를 포기를 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이거 법정 전략으로 꽤 괜찮아. 제가 볼 때 윤석열 지금 법기술 들어갔습니다. 윤석열의 법기술이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윤석열이는 지금 법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항소 포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는 법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조희대가 윤석열을 풀어줄 결심을 하고 지금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요 전제 하에서 요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익위원회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상 이게 최대치다. 법원이 윤석열을 봐줄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다. 따라서 무기징역,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 서울고등법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마 윤석열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겠냐? 아유, 그건 어렵다.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시간 끌어봤자 무기징역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오히려 그 이상 될 가능성이 되게 커. 그러니까 포기할까? 그러니까 항소하지 말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불이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불이익금지야.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피고인이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안 돼요. 더 높은 형량 선고가 안 돼.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바뀌더라도 사형 선고가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무기징역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죠. 지금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잖아. 따라서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정말 어마무시한 감경사유가 있어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위로만 안 올라가면 되는데 항소 포기라면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사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야. 아니, 누구야? 조희대가, 그리고 이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혹은 조희대가 윤석열을 봐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잖아. 그죠? 특히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봐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엄청 크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아닌 척 하면서 윤석열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더 넓혀 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익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좀 더 넓혀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굳이 항소를 안 하는 이유는 없잖아. 그죠? 굳이 항소를 아니면 아무리 불이익 금지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자, 그런데요, 이거는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든 안 하든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야. 뭐라고? 아니, 법을 해석을 해봤더니,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공소기각에 해당되는데, 공소기각에 해당되면은 무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은 가능해. 할 수 있어요. 양형을 깎아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공소기각은 가능해. 아예 무죄 판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야? 조희대가 윤석열을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항소를 포기하면은 형이 높아지진 않아. 그럼 뭐예요? 윤석열로서는 항소 포기하는 게 모든 거를 다 갖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라면 항소 포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 자, 윤석열이 현재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지익위원회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니까 특검이나 검찰은 이번에 분명히 항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나 이것도 다 항소를 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올라가는 거야. 계속 항소심, 상고심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양형을 깎아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윤석열은 양형이 깎이는 건 그런 의미가 없죠. 어쨌거나 윤석열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정권 바뀌면 지가 사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형이 깎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만 기대하고 있는 건 거죠. 야, 어떻습니까? 이거 참 어마어마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기술인 거죠. 참 고민 참 대단하네요. 잠시만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났나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났나요? 야, 트럼프는 미국의 윤석열이 됐겠네요, 이제. 야, 맞네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와. 야, 이게 5분 전에 속보가 오기 시작했네요. 야, 예. 자. 오호호. 네, 오호란 얘기밖에 더 안 나옵니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도 이제 조만간 탄핵당하겠는데요? 트럼프 탄핵당하는 거예요, 이거? 트럼프 진짜 뭐 됐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야, 이거 파장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뭔가 또 다른 액션을 취할 겁니다.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커요. 예.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얻을 거 다 얻었어. 야. 트럼프 잘하면 탄핵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은 이란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몰라요. 트럼프 같은 놈은 워낙에 또라이라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제부터 미국은 줄 소송이겠는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빠르게 아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군요, 이제.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나 월요일 날 이 외환시장 볼만 하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로 계속 하면서 관세는 일단 회피하게 된 거예요.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뉴 이재명 이런 얘기를 해요? 뉴 수박?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니 뉴 수박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자, 미국 주식이 상승 중이라고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 두 번째 주제 마무리 짓고 댓글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